네, 최근에 싱크홀 사고가 잇따랐죠. 이러다 보니까 시민들이 이 서울시가 싱크홀 지도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걸 좀 공개를 하라 요구를 하고 있지만 서울시는 집값에 미치는 영향 등을 언급을 하면서 공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. 이에 시민들이 직접 싱크홀 지도를 만들어서 공개를 하고 있다는데요. 그 가운데 한 분입니다. 윤신영 전 동아사이언스 기자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. 나와 계시죠? 네, 안녕하세요. 예, 안녕하세요. 싱크홀 지도를 언제부터 만드셨던 거예요? 처음 만들었던 거는 작년 그 서울 연희동에서 예. 싱크홀이 발생했을 때 그때 처음 만들었습니다. 그래요. 그러면 그 뒤에 계속 이거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 겁니까? 어떤 상황입니까? 네, 그때 만들고 나가지고 최근에 이제 서울 강동구에서 또 사고가 났을 때 예. 그때 이제 또 다시 한번 또 최근 정보를 담아서 업데이트를 하고 있고요. 네, 이후로도 뭐 계속해서 정보가 추가될 때마다 추적을 할 예정입니다. 그러면 이 싱크홀 지도를 인터넷에 공개를 하신 거예요? 네네, 맞습니다. 인터넷에서 직접 그 정보를, 지역 정보를 찾아볼 수 있게끔 예. 이렇게 올려놨습니다. 그러면 이용자나 접속자는 많습니까? 어떻습니까? 정보를 제가 뭐 직접 받아보고 있지는 않아가지고 정확한 수를 파악하고 있지는 않은데요. 네. 하지만 최근에 조금씩 소문이 나면서 최근 들어가보면 거의 항상 사이트가 활성화되어 있더라고요. 많은 분들이 아마 찾아주시는 것 같습니다. 그래요. 그러면 우리 윤 기자가 작성했던 지도는 네. 싱크홀이 이미 발생했던 곳을 중심으로 이렇게 지도를 작성을 했던 건가요? 네, 맞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계기가 싱크홀이 발생해서 좀 정보를 찾아보려고 했는데, 네. 아마 일반인들 많은 분들이 시민들이 마찬가지 심정이셨을 텐데 정보가 잘 없더라고요. 네, 그래서 이제 제가 찾다 보니까 정부가 정보를 전혀 공개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고, 과거 사고를 중심으로 굉장히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었어요. 네. 그런데 이제 그게 뭐 전문가 정도나 아마 수요가 있으니까 잘 공개가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에 있지 않았습니다. 근데 저는 이제 그래서 국토안전관리원에 문의를 해서 자료를 받아가지고, 네네네. 봤더니 이제 일부는 위치 정보도 있고, 일부는 위치 정보가 없기도 해서, 뭐 사람들이 가장 궁금할 게 뭘까 생각했더니, 아무래도 이제 그 지역에서 발생했는지, 뭐 이런 과거 이력들이 궁금할 것 같아서, 네네네. 그 위치 정보를 좀 보완을 해가지고 지도로 만들었습니다. 근데 어떻게 지도를 제작하시다 보니까 무슨 공통점이라든지 특성이라든지 이런 게 좀 확인되는 게 있던가요? 네, 뭐 많이 알려진 내용도 있고 또 나름 또 데이터상에서 보이는 것도 있었는데요. 예. 우선 그 최근에 대형 사고가 많이 이어지면서 그 불안감이 굉장히 많이 높아졌잖아요. 예. 근데 데이터상에서는 일단 싱크홀 발생 건수는 뭐 시간이 갈수록 좀 줄어들고 있긴 합니다. 그래요? 다행이네요, 그나마. 예. 예. 2020년 이전에는 뭐 한 해 한 200~300건 정도 보고가 되어 있는데. 그렇게 많았어요? 네, 한 해에? 예. 네네. 뭐 크고 작은 것들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게 있었는데, 뭐 2021년 이후로는 뭐 100에서 한 200건대 전국에서 좀 줄어든 상태입니다. 뭐 자료상의 내용이니까 이제 현실을 얼마나 반영하는지는 또 봐야 될 텐데요. 뭐 과도하게 불안해할 필요는 일단은 없을 것 같습니다. 예. 그다음에 이제 전체 사고뿐만이 아니라 아무래도 이제 피해가 있는 사고들이 또 걱정이 될 텐데요. 그렇죠. 네, 그것도 이제 보면 전체적으로 비슷하게 뭐 줄어든 양상을 보입니다. 그리고 또 이제 계절에 따라서 규칙적인 패턴을 보여가지고 여름철, 뭐 8월이 가장 많고요. 비가 많이 와서 그런가요? 그때는? 맞습니다. 토양이 이제 물을 많이 머금고 약해지고, 뭐 주요 원인 중에 그 하수도 파손이 또 큰 원인인데, 그 하수도가 아무래도 또 여름철에 또 부하가 많이 걸리면서 손상이 많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. 하수관도. 네네. 그게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건가요? 지금 뭐 보도를 보면은 싱크홀 발생의 주된 원인이 지금 노후 하수관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, 근데 이게 또 기후하고도 연결이 된다고 봐야 되겠네요. 그러면? 네, 맞습니다. 그 전체적인 기후하고도 분명히 연결되고요. 왜냐하면 집중호우 같은 것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도 분명히 우리 인프라 관리를 좀 아마 해야 될 것 같고요. 근데 하수관 제가 이제 사이트 만들면서 그냥 정보만 보여준 게 아니고 그래도 나름 그 데이터에 있는 내용 바탕으로 조금 분석을 해봤는데, 하수관이 굉장히 많이 언급이 되는데 전체 원인 중에 단연 압도적인 1위긴 해요. 한 45%를 차지하더라고요. 근데 이제 이게 나머지 55%가 다른 원인이 있다는 거거든요. 그렇죠. 네, 그래서 이제 보니까 그러니까 하수관을 잘 관리하는 건 분명히 필수로 필요한 일이고, 그게 계절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데, 그 외에도 보면은 다른 원인들이 좀 보였습니다. 어떤 게 있었어요?
일단 하수도와 비슷한데 그 싱크홀의 주된 원인은 크게 두 가지예요. 그 건설 활동에 의한 어떤 부실 그런 데서 발생하는 게 한 축이 있고요. 네. 또 하나는 이제 지하 매설물의 어떤 이상 때문에 발생하는 건데 하수도는 그 지하 매설물 이상의 어떤 대표적인 원인이에요. 네. 근데 그 중에는 상수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. 이제 보면은 그 사고를 이제 분류해서 이렇게 보니까 하수도에서 발생한 사고는 그렇게 큰 사고가 많지는 않아요. 크기나 뭐 깊이가 1m 내외에 다 모여 있는 정도인데 상수도는 그보다 좀 큰 규모가 많습니다. 아, 그 차이가 있나요, 그렇게? 네네, 차이가 좀 있더라고요. 상수도는 아무래도 이제 압력관이거든요, 내부에서 물을. 그렇죠, 네, 그렇죠. 네네, 압력으로 밀어내서 수도꼭지 틀면 물이 콸콸 나올 수 있게 그렇죠. 그렇게 나오는데, 그러니까 이제 한 번 아마 파손이 되면 좀 더 사태가 좀 큰 것 같아요. 근데 이렇게 다 합쳐서 60%밖에 안 되고요. 나머지 40%가 이제 다 건설 활동 관련입니다. 뭐 지하철 공사나 이런 거. 맞습니다. 예. 그래서 아마도 근데 이 사고들이 규모가 커요. 이거는 뭐 수백 미터 정도 되는 광범위한 지역에서 펼쳐지는 것도 있고, 깊이가 수십 미터 되는 것도 많이 있고요. 네,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하수도만 강조하다 보면은 사실 건설 활동의 많은 부분은 또 인재일 수도 있고 관리 문제일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또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같이 봐야 한다는 사실을 좀 알 수 있었습니다. 근데 원인이 다르면 대책도 달라야 되는 거잖아요. 맞습니다. 하수도는 아마 주기적으로 뭐 이렇게 조사하고 관리하고 그런 절차가 필요할 거고요. 실제로 하수도는 꽤 제가 이제 그 발생 건수하고 그 각 지자체의 그 노후 하수 간거 길이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봤는데 꽤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요. 네, 그래서 이 말은 전체 원인의 절반 정도는 관리를 잘하면은 많이 줄일 수 있다는 뜻이니까 주기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거고, 건설은 아마 첫째는 뭐 관리, 그 사람에 대한 관리들이 좀 필요할 거지만, 두 번째로는 그 실제로 건설하는 지역에 대한 어떤 싱크홀 위험도에 대해서 파악을 정확하게 하고 그에 대처를 하면서 건설을 진행해야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그러니까요. 네,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방향으로 같이 그 전개를 해야지 위험을 많이 줄일 수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.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?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 윤 기자께서 작성한 지도는 이미 발생했던 싱크홀 지도고, 지금 혹시 발생할지 모르는 위험 지도는 사실 서울시가 갖고 있는 건데 맞습니다. 이걸 공개를 안 하고 있잖아요. 이 입장은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? 네. 사실 이제 저도 과학기자로 일을 하다가 이런 비슷한 사례를 몇 번 본 적이 있어요. 그래서 아마 기억하실 수도 있습니다만, 예를 들어 침수가 많이 됐을 때 침수 위험이나 아니면은 미세먼지가 한창 심각할 때 미세먼지 뭐 보건 역량 이런 것들을 굉장히 연구를 많이 발빠르게 하거든요. 그럴 때가 있으면은. 근데 잘 이제 공개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. 그래도 뭐 비슷한 양상이었는데. 근데 이제 아마 이제 재난이나 뭐 위험 정보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고 봐서 그런 것 같은데, 뭐 데이터를 좀 이렇게 다루는 입장에서는 그 반대로 봐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. 정보를 공개할수록 가치도 커지지만 특히 위험 정보는 공개할수록 사회를 안전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.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정부가 모든 걸 다 하려고 보면은 굉장히 부담스럽고 그 책임을 다 이제 갖는다고 생각하면 좀 부담일 텐데, 이게 정보를 공개하면 많은 분들이 뭐 제가 지금 간단한 사이트를 만든 것처럼 뭐 서비스나 솔루션을 또 만들게 되거든요. 그걸 활용해가지고. 그렇죠. 정부가 모든 대처를 다 하지 않더라도 또 민간이 같이 참여해서 같이 문제를 푸는 그런 해결책이 열릴 수가 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목숨보다 중요한 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? 집값보다 목숨이 더 중요한 거 아닌가요? 맞습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네요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윤신영 전 동아사이언스 기자였습니다.